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 밤 9시 5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코스피 첫 거래일이었는데 미국이 갭상승 출발하고 한국도 갭상승 출발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 둘 다 강하게 마감을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전 좀 잠깐 집 밖에 좀 나가서 뭐 볼일 보고 왔는데 집 밖에 나가서 이렇게 HTS 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약간 하락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장중에 잠깐 좀 하락시켰는데 장 막판에 그 삼성전자가 인텔하고 무슨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인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좀 장 막판에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오늘 이제 좀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흔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음봉 봤잖아요. 선물이 어제 음봉 봤기 때문에 오늘도 음봉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승 보시는 분들의 어떤 우려, 그리고 음봉이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하방 보시는 분들, 이 두 분들이 어떤 그 첨예하게 서로 손톱 물어뜯으면서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그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되니까 심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좀 뭐 위쪽을 보시든 아래쪽을 보시든 어떤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안 그래도 리플 장을 보다 보니까 아주 뭐 불만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뭐 봤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뻔하겠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2040원 뭐 곧버스 2040원 붕괴되면은 조심하셔야 된다. 2040원 붕괴되면 손절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2040원 뭐 오늘 2030원에 마감했으니까 아쉬우신 분들은 내일까지 보셔서 내일 다시 2040원 회복하면은 들고 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겠죠. 곧버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 코스닥 인버스는 오늘 일단 상승 마감했으니까 내일도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한 번 더 확인하는지 뭐 이런 여부 보시고, 뭐 내일 만약 상승하면 코스닥은 이제 계속 빠지는 걸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바닥에 대한 지지력이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올라가면은 오늘 양봉 나왔으니까 내일도 여기 버텨주면은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뭐 한국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이 정도,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할 말 없어요. 뭐 콜옵션 오르고 있고 시장 상승하니까 풋옵션 죽고 있고, 또 그리고 풋옵션이 막판에 저기 뭐냐 막판에 박스권을 결과적으로 붕괴하면서 무너졌죠. 무너졌으니까 아래쪽으로 더 진행될 수 있어요. 풋옵션이 박스권을 만들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풋옵션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놀고 있었는데 이 박스를 오늘 이렇게 아래쪽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더 진행될 수 있다. 풋이 아래쪽으로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는 콜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뭐 콜이 올라가든 뭐 콜이 안 올라가든 하여튼 선물 지수는 좀 올라간다. 뭐 시장 자체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맞겠죠. 오늘 풋옵션이 저렇게 박스 저점을 깼으니까요. 이런 점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뻔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잠깐 넣어놓고, 뭐 최근에 이렇게 리플 창들 쪽 보면서 뭐 여러분들하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좀 오늘 영상에서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 먼저 이게 아마 어제 봤던 리플인가였던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 하락에 관련된 사인은 안 보인다. 맞습니다. 그죠? 누가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뭐 하락에 베팅해야 될 뭐 어떤 하락에 관련된 신호가 안 보인다. 맞아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정상적이에요. 지금 하락에 관련된 신호는 보이는 게 없어요. 만약 오늘도 하락 마감했으면 어떤 하락에 대한 신호가 보일 뻔도 했죠. 보일 뻔도 했는데 뭐 오늘 실패했죠. 어떤 하락에 대한 신호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상승장이니까요. 폭등장이니까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덧붙여서 뭐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심리적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언제나 시장이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주식 시장은 비정상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는 뭐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식시장을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정상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열의 9가지 정도 경우가 일어난다. 이게 평상시 어, 뭐 10번 하면 9가지 확률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열의 9이면은 정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열의 하나면은 이걸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코스피는 어때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어때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뭐 열의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봉 같은 거 살펴보면 거의 20년 만에 지금 가장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의 뭐 20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죠. 이걸 정상이라고 할 수 있냐?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뭐 왜 정상이 아닌지는 뭐 지금까지 영상에서 계속 꾸준히 뭐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무튼 정상은 아닙니다, 확실히.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20년에 한 번 보는 이런 코스피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당화시킬 만한 이유가 없으면은 되돌림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뭐든지 이 비정상은 비정상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정상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3월 달에 비정상에서 잉태된 거예요. 그죠? 3월 달에 비정상이 한번 나오면서, 비정상적인 폭락이 한번 나오면서 얘가 비정상적인 폭등을 만들어냈고, 근데 3월 달 폭락보다 지금 폭등이 더 세잖아요. 그죠? 이 비정상이 만들어졌고, 이제 더한 괴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더한 비정상. 그러니까 비정상은 항상 비정상을 잉태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장이 어떤 나중에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균형을 찾아가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비정상은 비정상을 잉태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금융위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되게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리플 보면서 좀 제일 짜증났던 거 하나가, 뭐 음모론, 뭐 금융위기 음모론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제일 짜증나는 소리입니다. 무슨 음모론이 아니고 뭐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장단기 금리차 같은 거 보면 0 밑으로 역전됐었다가 그게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로 회복되면서 지금까지 100%의 확률로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얘기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랬단 말이에요. 재작년인가 작년, 그 한 2019년쯤인가 아마 장단기 금리차가 아마 0 밑으로 역전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떤 뭐 그런 확률론적인 측면에서도 금융위기를 뭐 이해할 수 있는, 금융위기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부양책, 지금 요즘 부양책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양책 쓰고 금리를 제로에서 못 올리고 양적 완화하고 있는데, 왜 하겠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쓰는 거지, 좋으니까 부양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안 좋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주식이 20년 만에 뭐 최고치로 폭등을 하니까, 20년 만에 가장 강한 정도로 폭등을 하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은 약간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왔으니까 비정상으로 화답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제가 뭐 미국이 중국을 박살낼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음모론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바이든 정부의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계속 중국 때리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지금까지 미국이 어떤 경쟁국들을 제거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환율 가지고 장난쳤다가, 그죠? 환율로 장난치면서 그 나라를 베껴먹는 게 미국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금융시장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지금 그런 거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위안화 초강세 나타나고 있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했을 때 뭐 엔화 초강세 나왔다가 엔화, 그래서 일본의 버블 만들어지고 일본 박살나지 않았냐. 똑같다는 거죠. 미국이 정책적으로 중국을 조지고 있고, 그 와중에 위안화는 뭐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 이제 조만간 양털깎기가 나오겠구나라는 시나리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이 중국 조직이니까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뭐 중국 조직이, 중국발 금융위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 음모론이라고 하면 하여튼 정말 짜증납니다. 음모론은 절대 아니고, 시장에서 이제 그런 점들을 보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어떤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과하면 조정이 아니고 아예 죽는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무튼 사례를 통해서 많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한번 봤었죠. 뭐 코스피가 9주 연속 상승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코스피 9주 연속 상승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15% 정도 그 이후에 뭐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거나 그랬었다. 코스피 역사상 딱 한 번, 코스피 역사상 딱 한 번 한 15주인가 연속으로 상승한 때가 있었죠. 이거 코스피인데 여기 주봉 보시면은 이때 2007년, 2008, 2007년에 여기서부터 해서 2007년 3월부터 해서 한 여기까지 한 6월까지 3월부터 6월까지 한 15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9주 연속만 상승해도 평균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인데 15주 연속 상승하니까 어떻게 됐다? 금융위기 왔다. 지나치게 강하면 꺾인다라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여튼 말씀드렸죠. 제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논리를 밑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거를 잘못 추종하는 것보다는 하락 쪽으로 물려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더 앞으로 한참 올라갈 게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는 관점, 그래서 나는 이 상승의 시세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이면 하세요. 주식 사시고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단지 저 같은 경우는 관점이 다르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을 때 그 뒤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대비하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고요. 그리고 맨날 사라고 안 했습니다. 1년에 어떤 매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작년에도 아마 두세 번 정도 매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지금 이제 계속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아무튼 영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지금까지 뭐 상승 뭐 계속 뭐 삼성전자를 들고 있고 지수 상승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뭐 투기꾼이라고 욕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 수익 잘 내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화이팅 해드립니다. 근데 뭐 이제 간혹가다 좀 이상한 분들 계시죠. 하여튼 리플에서 보다 보면은 하여튼 약간 좀 조롱 같은 그런 글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 하여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안 하죠, 그죠? 제가 뭐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야 내일부터 지수 폭락하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뭐뭐 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은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저는 아무튼 상승 보시는 분들한테도 전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언제나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뭐 오늘 좀 잡다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 리플에 보였던 이야기들을 좀 아무튼 그래도 좀 두서없이 좀 쭉 풀어냈고요. 뭘 볼라 그랬죠? 네, 환율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아무튼 뭐 주식시장은 오늘 풋옵션도 붕괴되고 했으니까 일단 내일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430 내일 돌파 한착 하면은 위쪽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430 그 자리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떤 뭐 이걸 하락의 신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나마 어떤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이는 증거는 아니고 실마리 정도가 지금 몇 가지가 보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달러 인덱스가 단기 저점 만들고 나서 반등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점들은 뭐 그렇게 아무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단기 저점 요날 만들어 놓고 올라오고 있고, 90.3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 수 있나 했더니 오늘 9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90.1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조정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지지선들이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 자리 여기에 90의 지지력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전저점 자리 있죠. 첫 번째 전저점 자리에도 어떤 지지력 하나 정도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디서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디서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이번엔 근데 제 생각엔 3바닥 정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이날부터 반등한 게 민주당이 상원 의원 장악하면서 블루웨이브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디선가 저점 만들어내면서 3바닥 정도 만들어내면서 달러가 바닥을 만들면서 추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나마 어떤 실마리라는 거죠. 얘 봐라. 최근에 좀 블루웨이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달러가 올라오네 라는 게
추세 전환 가능성 보이는 게 어떤 그 실마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월봉 단위로 보셔도 보시다시피 뭐 이런 그림 나오고 있죠. 여기 부근에 어딘가, 그죠? 여기 어딘가 부근에서 지금 지지력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보시다시피 어쨌든 이 달러 같은 경우, 이 환율 같은 경우는 흐름이 바뀌는데 빠르면 2주, 뭐 길면은 몇 달 단위로도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좀 계속 이런 흐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자리는 달러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91 정도는 뭐 91 정도는 안착해 주는 게 좋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91 정도는 안착해야 추세 전환 가능성 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좀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약한 모습이죠. 약세인 거죠. 약세. 원화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도 어떤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환율이 4거래일 동안 쭈루시 줄 세워놨죠. 이 자리 지지력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지지력 보이면서 반등한다라면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이 될 겁니다. 바닥 한 번, 바닥 두 번, 바닥 세 번 이렇게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뭐 이런 모양이 만약에 어디선가 저점이 만들어진다면은, 어디선가 반등을 한다라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정도, 삼각 수렴형 만들면서 뭐 1110원짜리 1109원짜리 안착하면서 여기 안착하면은 뭐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신기한 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이제 어떤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데, 어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삼각 수렴형 방향성 아래쪽으로 뿜어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폭락이 나오고 있다. 10%면 한 9.6%면 폭락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하여튼 폭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 자리를 이렇게 쉽게 붕괴시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언저리가 구체적인 숫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아무튼 한 번, 두 번 뭐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자리 쉽게 붕괴시킬 수 있을지 여부 잘 보시고,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붕괴가 된다라면, 이 자리가 오늘 밤에 붕괴가 돼서 몇 번 테스트하다 결과적으로 여기 밑으로 쿡 내려온다라면은, 이거는 일단 추세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비트코인 숏 치신 분들 좀 먹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자리가 중요한 자리겠죠. 여기 어딘가에서 아마 며칠 정도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스트하다가 이거 여기 깨지면은 뭐 아래쪽으로 쭉 밀리는 거죠. 뭐 밑에 딱히 뭐 지지선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한 뭐, 그리고 이거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했던 거는 다시 거의 원점으로 되돌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것도 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뭐 이것도 하나의 단서 실마리이긴 합니다. 실마리. 가장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왔던 비트코인 같은 게 바이든 당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바이든 정부 그 어떤 뭐 기사를 봤더니, 바이든 정부가 그다지 비트코인에 뭐 별로 그렇게 뭐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정권도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고 있고, 제가 또 무슨 뉴스를 보니까 뭐 블랙록인가 어디 큰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을 뭐 편입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오늘인가 나온 것 같은데, 속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거 보면 하여튼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모르게,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전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뭐 어디가 붕괴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붕괴 안 되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고, 딱히 뭐 제가 드릴 말씀 없는 거고, UVXY 하시는 분들 오늘 밤에 잘 보셔서 손절하실 분들 손절하시고, 좀 주의해야 되겠죠. 오늘 밤에 빨리 안 올라오면 되게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모양이 그렇죠.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10.1대니까 오늘 밤에 빨리 10.2, 10.5 뭐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괜찮은데, 이거 오늘 밤에도 못 올라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못 올라오면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뭐 채권 정도 한번 보고 마칠까요? 채권 금리 뭐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루웨이브 부양책 너무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채권 발행하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 너무, 미국 정부가 자기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빌렸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채권자들이 야 이거 금리를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도 금리가 왜 올라가겠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부양책 너무 많이 땡겼으면은 채권 시장에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올라간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뭐 바이든이 어쩌고 저쩌고 어제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작게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 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 기간 조정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속도 무서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해다 지금 30% 정도 되돌렸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간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오를 수 있다. 하여튼 금리 오르면은 부실 기업들 다 끝이다. 뭐 빚이 많은 미국 정부도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어떤 제가 이야기하는 뭐 위기의 논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좀 이것저것 좀 다양한 주제를 갖고 좀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 좀 너무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하여튼 뭐 특별히 뭐 지금 분석할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다려 봐야 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하여튼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세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